아무튼 오늘은 새해 첫날이니까 빡세게 하면 좋겠지? 아니요. 연말이라 대충대충 하고 새해다 대충대충 하면 언제 열심히 할 건데. 자, 일단 숙제 해온 것 좀 보고 오늘은 대신 데일리 테스트는 안 볼 거니까 수업하고 코칭하고 이렇게 한번 갈게. 데일리 테스트는 오늘 뺍시다. 얘 왜 안 되지? 잠깐만. 자, 우리 지난 시간에 45번, 5번까지 했었지? 25번까지 했던 것 같은데 26번부터 한번 봅시다. 26번 수학 어떤 거 골랐어? 필링 했어? 여기다가 혹시 뭐라고 적었어? 알았어. 요 문제는 ing 투부정사로 이제 명사 역할 할 때 좀 달라지는 예들 중에 하나였지.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적읍시다. enjoy 같은 경우에 뒤에 목적어로 필요한데 enjoy 같은 경우는 목적어로 항상 ing 동명사만 목적어로 쓸 수 있는 동사였지. 아마 중3 때도 이제 시험에 많이 나왔겠지만 은근히 고1 때도 이렇게 많이 나올 텐데 우리 암기 테스트로도 이미 투부정사 ing 하고 있는 것처럼 이거 잘 외워놓읍시다. enjoy 뒤에는 항상 ing니까 feeling. 잘했고. 자, 지은이 27번 위치했어? where했어? 위치했어? 왜?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왔어. 앞에 노스시라는 장소가 나온 것 같은데 where 해야 되지 않을까? 왜 아니야? 앞에 선행사가 장소면은 where 해야 되지 않을까? 왜 아니야? 선행사가 시간이면 when 하고 장소면 where 하고 뭐 이유면 why 하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 자, 따져봅시다. 앞으로 우리가 또 자주 보는 것 중에 하나인데 관계대명사 혹은 관계부사 배울 때 앞에 선행사를 먼저 보고 이제 뒤에도 보고 이렇게 할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행사를 봤더니 시간이네, when 해야겠네, 혹은 장소가 나오네, where 해야겠네 이런 경우가 워낙 많았는데 항상 우리는 관계사 문제들 보게 되면 뭐 위치라든가 대시라든가 what이라든가 아니면 뭐 where이라든가 이런 애들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모든 관련된 이런 애들을 보게 되면 우리 항상 앞에 뒤에 꼭 다 확인해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앞 문장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뒷문장도 확인하고. 그래서 앞에 선행사만 갖고는 절대 얘네들을 풀 수 없으니 항상 뒷문장까지 꼭 같이 봐야 됐었고, 그 중에서도 위치는 관계 대명사다 보니 항상 뒤에가 불완전한 문장이 왔었고, where은 관계 부사로 쓰여서 항상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 왔었고, 사실 선행사로는 별 필요 없는 문제. 뒤에 주어가 없으니 주격 관계 대명사로 위치하면 됐어. 얘는 조금 쉬웠던 것 같고, 그 다음에 128번 한번 해봅시다. 지호 it 할까 대말까? it.
이 시 왜 골랐어? 여기다는 뭐라고 적었어? 저 되는 아, 됨했어? 여기다는 뭐라고 적었어? 키스 대명사고 들어가고 어, 붙이면서 알았어. 일단은 이시냐 됨이냐 여기서는 이제 단수 대명사 하나 고를 거냐 복수인 예를 고를 거냐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혹은 25 대명사뿐만 아니라 뭐 가주어, 가목적어 혹은 뭐 비인칭 주어 이런 것도 쓰니까 조금 조심해야 되긴 하겠는데, 대신에 여기서는 to use, 어쨌든 투부정사지만 use라는 동사의 목적어처럼 쓰여야 되는 자리 같아. 자, 그러면은 대명사 역할로 쓰니까 앞에 명사들 있는 것들을 쭉 다 찾아봐서 단수인지 복수인지 이런 거 구별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앞에서 명사처럼 될 수 있는 거 하나 골라봅시다. 지호, 여기서부터 쭉 봤을 때 명사 될 수 있는 거 뭐 있어? 비커즈부터 쭉 했을 때 일단 riches, 거머리들 있고, 또 so many benefits도 있고 doctors도 있고, 더 이상 뭐 있나? 딱히 명사는 없는 것 같아요. 그치? 굳이 따지자면 뒤에 있는 blood letting 정도? 네, 얘를 가리키진 않을 것 같아. 그럼 앞에 있는 명사들 중에 하나를 해야 되긴 하겠는데, 일단은 답이 벌써 나오긴 했지. 앞에 있는 명사들이 다 복수, s가 붙은 거라서 복수를 고르면 되지만 조금만 더 해봅시다. 그래서 조금만 더 해볼게. 자, 그러면 지호, 어쨌든 우리는 use라는 동사 같은 애가 있었어. 투부정사라도 이런 동사가 나온다면 누가 이런 거 하는지도 찾아보자 그랬는데, 누가 여기서 사용할까? 그렇지. 사용하기 시작했어. 누가? 앞에 있는 의사들이. 얘가 주어처럼 했으니 얘가 의사들이 자기들을 사용할까? 할 수도 있지만 주어랑 목적어가 같은 대상일 땐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답이랑 별 관련 없지만 그래도 나중에 나올 문제를 위해서 하나만 써봅시다. 혹시라도 주어와 뒤에 있는 목적어 같은 대상이 같을 때, 원래는 주어랑 목적어가 같을 수 있어 없어? 원래는 우리가 주어랑 같으려면 항상 보어라는 애가 있었지. I am a student 같이, 나는 학생이다. 이럴 때는 가능했지만 보통 목적어는 다 달랐어. 하지만 아주 가끔씩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자기 자신을 이라면서 목적으로 사고 싶을 때는 항상 self 혹은 복수면 selves 하는 제귀 대명사라는 애들을 붙여야 됐었지. 여기서는 itself나 themselves 같은 self가 붙지 않은 거 봐서는 절대로 주어가 다시 오면 안 되는 자리 같겠고. 자, 그러면 의사들이 뭔가를 이용할 텐데 bloodletting, 피를 뽑아내는 데 쓸 거래. 그러면 이득을 사용해서 피를 뽑아낼까, 거머리를 사용해서 뽑아낼까? 여기서는 어울리는 건 거머리밖에 없겠네. 리치 복수를 가져온 대명사. 얘도 아마 고르는 데는 크게 어렵진 않았을 것 같고. 자, 다음 거 한번 해봅시다. 현정이 29번에 free 했어, freely 했어? freely? ly 붙은 거? 혹시 얘 여기다 뭐라고 적었어? 알았어. 그럼 앞에 완전한 이유 한번 얘기해봐. 왜 앞에가 완전할까? the bite가 주어고 is가 동사고 pain이 보어니까 이제 더 이상 올 게 없어서 이제 보어 부사 자리 오면 되겠고. 자, 그러면은 앞에 혹시 한 번만 해석만 해볼게. freely가 하면 이제 자유롭게 이런 되게 되겠네. 자, 앞에 거머리들의 침은 뭐 한다? 헌팅 포함한다.
가지고 있다. 뭐를? natural 하면은 자연의, 자연적인 이란 뜻이고, anesthetic 혹시 아는 사람? 의료 용어라서 거의 모를 것 같은데, 그러면은 마취제, 통증 없애는 그런 거를 뜻해. 또 거머리의 침은 가지고 있대. 자연스러운 마취제를. 라는 문장이 있고. 문장, 그래서 뭐래? 그래서 화이트가 뭐지? 화이트 아는 사람. 화이트는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고. 동사일 땐 깨물다 가 될 거고, 명사일 땐 좀 뭐라고 해야 돼? 깨물음? 뭐 한 입 이렇게 꼭 하는 거. 한글로 딱히 뭔지 모르겠네. 어쨌든 깨물음이라고 해볼게. 한 입. 깨물음이 어떻다? 고통이다. 이런 뜻이 되겠네. 자유롭게. 자, 이렇게 해보니까 앞에서는 거머리의 침이 마취제가 좀 있다 그랬어. 마취제가 있으면 얘가 우리를 다 깨물었을 때 아플까 안 아플까? 마취해본 사람 있어? 병원에서 마취해본 사람 없어? 해보긴 해봤어? 뭐한테 마취했어? 다쳤어? 옛날에? 수술해본 사람이나 뭐 마취 검사 받은 사람이 있는 사람이 이제 마취를 할 텐데, 나는 옛날에 여기 다리가 엄청 심하게 넘어져서 다쳐갖고 인대가 늘어나갖고 수술했는데, 중2 때인가? 그때 다리를 다쳐갖고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의사 선생님이 다리는 수술하면 이제 당연히 나아질 거다, 괜찮다 했는데, 진짜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이제 손목이나 발목 쪽에 엑스레이 찍으면 이제 성장판이라는 게 딱 보이잖아, 그치? 본 적 있어? 너는 거? 이렇게 살 막 같은 게 보이는데, 이제 보통 그걸로 얼마 남았느냐에 따라 자기 키 같은 게 확실히 결정이 된대. 근데 하필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약간 뼈가 상대판에 이렇게 찌른 거야, 나는. 그래서 수술은 잘 될 것 같은데 성장판이 좀 찔려갖고 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고 나서 실제로 그때부터 안 컸어. 그때가 내가 중1 2학년인가 그랬거든? 지금 키가 중1 키야. 슬펐어. 아무튼 그때 이제 처음으로 마취를 하고 수술했는데, 다리 수술하니까 당연히 그 전신 마취라 그래갖고 아예 푹 잠드는 거 그래갖고, 그때는 드라마에서도 마취나 이런 게 별로 없어갖고 마취하면은 막 이렇게 가스 같은 거를 집어넣거나 아니면은 주사로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든. 이렇게 하고 나서 10을 세래. 1부터 10까지 세세요 하는데 1, 2 하고 나선 정신이 없어. 가끔 나중에 막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뭐 마취하고 이러면은 막 정신이 조금씩 막 흐려지면서 막 쓰러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 절대 안 그래. 1 바로 이렇게 돼. 아무튼 이렇게 마취제 같은 거를 해버리면 통증이나 이런 거를 당연히 느낄 수가 없을 텐데, 거머리가 깨물면 is pain, 고통이다 하면 말이 될까 안 될까? 뭔가 좀 문맥상 말이 안 맞는 것 같아, 그치? 앞에서는 마취제라고 그랬는데. 자, 여기 한번 써봅시다. free라는 단어에 대해서. 자, free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당연히 형용사의 뜻밖에 없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료라는 뜻이 있고, 공짜, 무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많이 알고 있는 거, 자유로운 이런 뜻이 있지. 자유로운. 혹시 자유라는 명사 아는 사람? 자유는 명사로 볼까? freedom까지 붙여야겠지. free만 하면 명사 절대 아니고 자유로운 형용사. 자, 이러면서 보통 자유로운이나 공짜는 명사 당연히 꾸며주겠지. 김준이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자유로운이나 공짜 이런 뜻을 가질 때는 free 하고서
뒤에 명사를 붙일 거예요. 형용사니까 당연히 한 글자라 명사 앞에서 꾸며주는데 문제는 세 번째로 우리가 잘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뭐가 없는 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 사실 1번이나 2번이나 공짜라는 게 가격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가격이 없다는 거고 자유라는 게 뭐 구속 같은 게 없는 걸 얘기하는 거지. 결국 다 비슷한 뜻을 갖고 있긴 한데 굳이 뭐뭐가 없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가면은 다 금연이라고 이렇게 써있지. 여자 아저씨도 금연이라고 돼 있어? 스티커 같은 거? 없어? 남자 아저씨만 있어? 남자만 화장실 담배 피워? 아무튼 뭐 화장실이나 복도 계단 같은 데 가면 이제 금연 하면서 이렇게 스티커 같은 게 펴지는데 금연이 영어로 뭘까? 참고로 담배 피는 거를 명사로 스모킹인데 금연이 영어로 뭘까?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금연으로 하면은 no 스모킹 이렇게 많이 쓰여 있기는 한데 미국이나 영국 쪽이나 이런 약간 영어권 쓰는 나라에서도 당연히 건물 내에서는 금연인데 좀 그런 데를 가면은 이렇게 많이 쓰여. 스모킹 free 하면서 즉 담배 피는 것이 없는 그런 구역이라고 많이 쓰고 지금 쓴 거를 봤겠지만 프리가 분명히 스모킹이 없는 뭔가 비어있는 이런 뜻인데 앞에는 명사가 있으면 얘를 꾸며줄 때 앞에서 꾸며줬지만 얘는 지금 어디로 가 있어? 스모킹 뒤로 가 있지. 일반적인 프리는 이렇게 앞에서 쓰지만 뭐뭐가 없는이라고 하고 싶은 프리 같은 경우는 좀 반대로 명사를 쓰고 나서 뒤에다가 프리라고 써줄 거야. 그리고 보통 당연히 학교에서나 이런 데 시험에서는 이 앞에 프리는 잘 안 내고 뒤에 있는 프리 활용으로 시험을 많이 내는 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거머리에 침이 마취제가 있기 때문에 고통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고통이 없는 이라면서 요 페인을 꾸며주는 자리기는 하지만 명사의 뒤에서 프리라는 형용사를 쓸 거예요. 그래서 프리. 여기서는 문장 분석을 해갖고 풀면은 부사가 당연히 와야 되는 자리기는 해. 프리라는 조금 특이한 특성 때문에 아주 조금 고쳐야 되겠네. 혹시 프리한 사람? 있어? 자, 130번까지였지? 30번까지 한번 해봅시다. 자, 윤성 30번에 ing 있는 거 있어? ed 있는 거 있어? ing? 여기다는 뭐라고 적었어? 아, 능동이라서 ing 했어? 왜 능동이 돼야 될까? 능동이라고는 했는데 왜 능동이 돼야 돼? 수동 오면 안 돼. 아니 능동까지는 좋은데 능동이라면 왜 능동인지 수동이 안 되면 왜 수동인지 이런 거는 해줘야지. 그 다음에 얘네 좀 헷갈리지? 한번 더 해봅시다. 지호는 뭐 했어? ing 아니면 ed? 아니, 너도 ing? 여기다는 뭐라고 적었어? 현재분이나 어. 또 현재 분사인 ing라서 뒤에도 있고. 알았어. 수아는 혹시 뭐라고 적었어 여기다가? 컴퓨징? 아니 컴퓨징 뭐 컴퓨징 별로 신경 안 썼지. 일단 여기다 뭐라고 적었는데 여기다 뭐라고? 분사 구문이라서 분사 구문인데 왜 ing나 ed 둘 중에 다 되는데 ing를 써야 돼? 아 그건 모르겠고. 아 지은이는 여기다 뭐라고 적었어? 어. 알았어. 그 다음에 현정이는 그냥 ing를 왜?
차이를 뭐라고 적었어? 아, 조금 더 적은 거 있어? 능동성 말고. 일단 거기까지. 아. 자, 그러면 좀만 더 해봅시다. 거의 다 ing를 고른 것 같기는 한데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써볼게. 자, 일단 ed인지 ing일지 일단 비교를 먼저 해보고 싶은데, 예전에 뭐 ing는 현재 분사고 동명사고 이런 거 다 비교했으니까 오늘은 그냥 빨리만 해봅시다. 일단 첫 번째, ing가 여기서 동명사일지 현재 분사일지 하면서 우리가 돌이켜보면 저번 독해를 할 때 문장의 시작이 ing일 때를 조금 한번 얘기해봤어. 문장 시작이 ing. 물론 이게 또 되겠지만 ing일 때가 좀 더 많이 나와요. 그런 경우 ing가 동명사로서 주어가 될 수도 있을 거고, 현재 분사로서 형용사처럼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면서 이 명사가 주어일 수도 있고, 혹은 현재 분사로서 얘가 주인공인 분사 구문이 될 수도 있어. ing가 맨 처음에 시작되면 주로 요 세 가지로 많이 나올 텐데, 첫 번째, 주어가 있다면 뒤에 뭐가 있어야 된다? 동사. 얘네 둘 같은 경우는 ing가 주어든 현재 분사 뒤에 있는 명사가 주어든 뒤에 동사가 필요하죠. 근데 저번 시간에 했지만 분사 구문에서 동사가 안에 있다 없다, 접주동 동사를 분사로 바꿨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뒤에 동사가 절대 있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먼저 동사를 뒤에서 좀 찾아보면 제대로 된 문장인지 분사 구문인지 한번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동사 될 만한 애가 누가 있어? 콤마까지는 아무리 봐도 없고, 쪽이 스패드, 속도를 내다 가 있고, 앞에 주어로는 이미 다른 사람이 있네. 우리는 여기부터 콤마 앞에까지를 분사 구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고, 분사 구문이라고 했던 사람들, 혹은 현재 분사다, 과거 분사다 했던 사람들은 이 동사를 보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두 번째, 여기서 두 가지 유형으로 풀 수 있는데, 1번은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의 가장 큰 차이 하면서 능동, 수동 적은 사람들이 대부분 있었고, 능동, 수동에서 끝났다면 조금 더 적어봅시다. 나는 여기다 적을 텐데, 너네도 여기다 적겠지. 여기다 좀 밑에다 내려와 씁시다. ing와 pp, 능동과 수동의 가장 큰 차이 하면서 우리는 특히 수동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을 몇 번 얘기했었지. 수동의 가장 큰 특징은 뭐다? 아주 예외, 동사 몇 개만 제외한다면 수동은 뒤에 목적어가 없다. 반대로 무엇을 하는 능동이라면 뒤에 목적어를 가지고 있을 거고, 앞으로 현재 분사, 과거 분사의 가장 크게 차이, 그리고 가장 쉽게 풀 수 있는 건 뒤에 있는 목적어 보면서 풀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요 단계로 먼저 한번 해볼게. 앞에로 돌아와서 confuse가 혹시 무슨 뜻이지? ing나 ed가 붙는데 confuse라는 동사는 원래 무슨 뜻?
혼란스럽게 하다, 혼란시키다. 나는 동사는 뒤에 목적어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있어. 이 어려운 문제가 누구를 혼란시킬까? 푸는 사람들, 학생들, 우리를 혼란시키니까 얘는 목적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자, 그렇다면 목적어가 있다면 ing로, 목적어 없다면 pp로 하면 되겠는데 뒤에 보니까 목적어가 있을까 없을까? 뭘 혼란시켜? 가스페달이라면 너네 당연히 모르지만 차 운전 아직 안 해봤지만 대충 차 운전대가 있고, 그림을 좀 잘 못 그리긴 하는데 차 운전대가 이렇게 있고 여기 밑에 공간에 페달이라면서 발 밟는 게 이렇게 있지. 여기 있고 요 옆에도 하나가 있고, 보통 여기가 이제 가속 페달 하면서 이제 차 앞으로 나가게 하는 거, 요 옆에가 브레이크, 차 멈추게 하는 거. 우리는 가스 페달이라고 잘 얘기 안 하지만 외국에서는 가스 페달이라고 얘기해. 왜 가스인지 나도 잘 모르겠어. 아무튼 가속 페달을 헷갈린대. 뭐랑? 옆에 있는 브레이크랑 브레이크 페달이랑. 얘는 아무리 봐도 뒤에 목적어가 있는 것 같으니 ing를 고르면 되겠어. 가 제일 쉬운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우리 지난 시간에 분사구문 배운 거 활용해서 한번 풀어볼게. 자, 윤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분사구문은 요렇게 생긴 애들을 어떻게든 줄여서 만든 거라고 했어. 뭘 줄인 거라고 했지? 혹시 기억나는 사람? 분사구문은 어떤 거를 최대한 줄이고 싶어서 또 만든 거라고 했을까? 분사구문이란 거는 원래는 접속사, 주어, 동사, 아니 접주동, 요 부분을 최대한 줄이고 싶어서 만든 거라고 했었어. 분사구문은 접주동. 다시 쓰진 않을게요. 그냥 볼게요. 자, 원래는 접속사 있고 주어 있고 동사 있고 목적어는 뭐 있겠지만 그 뒤에는 큰 쓸 필요 없으니까 접주동만 줄이는데, 혹시 접속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최대한 줄이고 싶은데 접속사는 남겨놓을까 아니면 그냥 생략시킬까? 생략시켜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큰 상관은 없었어. 주어는 생략시킬까 안 시킬까? 주어 같은 경우는 어차피 또 뒤에 같은 애가 나온다면 그냥 새겨버리고, 만약에 다른 애가 나온다면 빼면 안 됐었고, 마지막으로 동사는 어떻게 하겠어? ing는 원래 동사가 뭐였을 때? ing는 동사가 뭐였을 때? 능동태였을 때. pp는 언제? 수동태 p 플러스 pp 라고 생각하고 얘를 접주동처럼 한번 바꿔볼게. 한번. 자, 지은이 접속사 앞에 있어 없어? 없어요. 그렇다면 접사를 하나 집어넣을 건데 어떤 접속사를 집어넣을까? 왜 as 넣을까? 접사 종류가 너무너무 많은데 거기서 우리가 그냥 하나를 넣기에는 문장을 뭐로 연결시킬지 잘 모르겠어. 그렇지만 as라는 접속사는 거의 대부분의 접속사의 뜻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접사가 하나 필요한 경우는 as를 같이 집어넣는. 자, 지은이 앞에 주어 있을까 없을까? 주어가 여기 없다는 건 무슨 뜻이야? 뒷문장이랑 주어가 같다는 뜻이겠지. 뒷문장의 주어가 누구야? 웰러라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냥 일단 he로 씁시다. he.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가 헷갈릴까 아니면 그가 헷갈림을 당했을까? 여기서는 헷갈려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confuse에다가 능동인데 뒤에 보니까 시제가 언제야? 과거. 그럼 어떻게 써야 될까? 네.
원래는 이런 문장이었겠지. As he confused. 이렇게 바꿔보니 그가 헷갈렸다라는 능동이기도 하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필요하겠네요. 목적어. 그래서는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써봤을 때 ing가 됩니다. 나중에 분사 구문이 좀 더 익숙해진다면 접주동으로 바꿔봐도 나중에 편해질 거고, 혹시 아직 분사 구문이 좀 어렵다, 조금 헷갈린다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또 계속 나오긴 할 텐데, 적어도 요거 오늘 했던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 요 두 개 차이라도 오늘은 잘 알아봅시다. 뒤에 목적어 보고 풀 거. 다른 것보다 오늘은 요게 조금 어렵긴 했는데 다른 거는 다 쉬웠던 것 같고,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31번부터 40번까지 한번 풀어봐 보세요. 자, 여기서도 일단 오늘 한 것처럼 최대한 자기가 아는 거 잘 적어보고, 만약에 좀 더 빠뜨린 거 있으면 수업 때 빨간색으로 표시해볼게요. 자, 다음 요거 숙제한 거 꺼내 보면서 우리 암기 테스트 종이, 특히 여기 논리 독해 종이 있으면 옆에 하나 꺼내 놓읍시다. 오늘도 요거 좀 활용할 거기 때문에 종이 옆에 있으니 한번 꺼내보고, 자, 한번 좀 쉬운 거부터 한번 해볼까? 여기 31번부터 해볼게. 자, 숙제로 단서로 찾아서 표시할 수 있으면 표시해보고, 만약 아직 단서 좀 모자르다, 힘들다는 사람들은 적어도 뭐 몇 번을 했으면 이 내용 중에서 어디가 답을 이렇게 했다 풀이로 한번 써보긴 했는데, 적은 거 한번 연결시켜 봐야지. 혹시 수아는 31번 단서 찾은 거 있어? 단서 찾았어? 어떤 거 찾았어? for example? 잠깐만, 일단 요 for example 표시했고, 그러면 얘 표시하고 나서 왜 얘를 골랐는지 이유도 썼어? 예시를 알려준다는 거? 어디가 예시라는 거 알려준 거야? 뭐 앞에가 아니면 뒤에가? 그러면은 for example 했으면 얘부터는 이제 뒤에가 예시가 나올 거다 하는 단서가 될 수 있겠고, 또 어떤 거 있어? likewise 요거? 요건 혹시 왜 표시했어? 마찬가지로 라는 뜻인데, 앞에가 예시가 나왔으니 마찬가지 예시가 뒤에 하나 또 나올 것 같다? 알았어. 그러면은 얘도 혹시 요 표시 안 사람 아직 적지 말고 일단 수업하는 거 쭉 내가 적고 나중에 좀 더 수정할 거 있으면 나중에 바꿀게. 일단 likewise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하면서 뒤에 예시가 추가가 될 거다 라고 했고, 혹시 또 다른 거 있어? 이렇게 두 개? 알았어. 그러면 예시가 단서인데 얘네를 예시만 읽고 주제를 찾을 수 있어? 찾을 수 있었어? 알았어. 일단 이렇게 두 개. 윤선 혹시 단서 표시한 거 있어? for example, 너는 이거 뭐라고 적었어? 찾을 때. 뒤에 예시 나오고 앞에 중요한 게 나올 수 있어? 왜? 주제를 한번 얘기하고 이제 예시가 나올 거니까.
그러면은 예시가 뒤에 있을 거고 앞에는 좀 주제 같은 게 나올 거고. 또 어떤 거 있어? 꼬리 그냥 글만? 알았어. 일단 요거 하나 화면만 더 해봅시다. 지은이 어떤 거 표시했어? 요 두 개랑. 너는 likewise 왜 했어? 아, 비슷한 게 나올 것 같아서. 얘가 예시라서 또 비슷한 예시. 아, 알았어. 또? 더스가 어디 갔지? 아, 요 더스? 알았어. 요거는 왜 했어? 어. 뭐라고? 알았어요. 더스. 일단, 뭐, 그러므로 하는 뜻을 가졌는데, 뒤에 쓰이는 나중에 한번 하고. 혹시 또 다른 거 있어? 아, 이렇게 세 개? 알았어. 자, 그러면 요거 이외에 다른 단서 있으면 나중에 한번 좀 더 찾아보기로 하고, 표시한 거 한번 얘기해 봅시다. for example은 거의 다 했는 것 같으니 빨리 넘어갈게요. 얘부터 예시가 될 건데, 문제는 얘부터 예시를 시작하겠다는 건 앞에 예시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올 거다. 그리고 우리는 요 빈칸이나 주제 같은 지문들은 주제냐 예시냐로만 나눴었지. 그럼 결국 예시가 아니면 다 주제란 뜻이긴 하겠지. for example 같은 표현 앞에는 주제가 나올 거다. 문제는 얘가 빈칸이라서 활용하기가 좀 애매하다는 단점이 하나 있고요. 자, likewise 같은 경우 여기 밑에 조금 공간이 있으면 좀 적어봅시다. 우리가 눈에 띌 만한 단어들 중에 몇 가지가 또 있을 텐데 자주 볼 단어 중에 하나가 in addition 이라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즉, in addition은 무슨 뜻이지? 게다가 추가로 하는 in addition 말고 다른 단어 아는 사람. 게다가 말고 다른 거 아는 사람. 뭔가 게다가 혹은 뭔가 덧붙이니까 더 얘기를 한문으로 하잖아. 그래서 막 덧붙이다 같은 add라는 단어가 포함되기도 했고, 우리 더 이런 단어 뭐가 있지? 더 하는 거. more이 제일 많이 쓰이지. 그래서 more이 붙은 단어들은 은근히 게다가 추가로 하는 뜻이 많이 쓰여. 자, more 붙은 거 몇 개 써봅시다. 첫 번째로 more, over, moreover도 게다가 이런 뜻이 있고, furthermore 또 뒤에 more로 끝나는데 얘도 게다가 라는 뜻이 있고, 얘들 게다가. 또 다른 거로 많이 쓰는 거잖아요. besides. 참고로 s가 없는 beside는 뭐뭐 옆에 이런 뜻이었는데 s가 붙으면 옆이 아니라 옆에 더 붙은 게다가 이런 뜻이 되고, 나는 얘들로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볼게. 게다가 라는 건 이제 추가를 하겠다는 뜻이야. 앞에도 A라는 내용이 있고 뒤에도 B라는 내용이 있을 텐데 A와 B. 자, 그럼 지호. 요 앞에 있는 A다, 게다가 뒤에는 B다 하면은 A와 B 내용은 똑같은 내용일까 다른 내용일까? 아마 게다가 추가니까 같은 내용이긴 할 거야. 근데 완전히 같은 내용 아니면 살짝 좀 다른 내용? 같은 내용이긴 한데 추가로 얘기를 했으니 완전 똑같진 않고 조금 다른 내용은 나올 거야. 자, 근데 문제는 우리는 모든 모의고사에 있는 문장들은 주제냐 예시냐만 보기로 했어. 주제가 두 개가 되는 내용이 있을까? 한 지문에 기껏해야 10문장 정도밖에 안 된 지문에서 주제가 두 개씩이나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오겠지. 그렇다는 건
우리가 추가를 할 수 있다는 건 반드시 뭐와 뭐만 추가할 수 있을까? 반드시 예시와 예시만 추가할 수 있어요. 덧붙인다, 더한다, 더 얘기를 한다라는 건 결국 조금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주제에 관해서 다른 내용으로 한다는 뜻이라서 게다가 라는 뜻 가진 요 부사 연결어들은 항상 예시 1과 예시 2를 연결시켜주는 얘는 너무 대놓고 앞에 for example이 나와 있긴 했지만 혹시라도 for example이라는 단어가 없더라 하더라도 중간에 이런 단어들을 찾았다면 앞에는 주제가 아니라 예시가 나왔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랑 비슷한 역할 하는 걸로 방금 위에서 했던 likewise 같은 비슷하게도 그리고 비슷하게도 라고 대놓고 얘기하기는 similarly 등등 이런 애들을 보게 되면 앞뒤로 예시가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수학 이렇게 물어볼게. for example과 likewise 같은 단서를 찾았는데 얘네가 있는 문장들은 읽을 필요가 있다 없다? 얘네들은 다 예시일 테니까 우리는 여기서부터 적어도 likewise가 있는 문장까지인 여기까지는 단서고 보고 아예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다 예시일 테니까. 미안해. 여기까지 아니군. 좀 길겠다. 미안합니다. 여기까지. 모티베이션 여기까지.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요 뒤쪽 부분에서 다른 단서 될 만한 거 있나 좀 더 찾아볼게. 그리고 일단 thus라는 애가 하나 나왔는데 thus는 그러므로 라는 뜻이 있지. 자, 얘도 비슷한 내용 몇 개만 좀 적어볼게요. 자, 혹시 thus 같은 거 옆에 꺼낸 주제 단서에 thus 있을까 없을까? 여기 thus 있어 없어? thus는 없지만 혹시 요 중간에 보이는 therefore이라는 한 해가 보이지? therefore는 무슨 뜻이야? 얘도 그러므로. thus나 therefore는 둘 다 그러므로 라는 뜻이 있네. 얘네 대해서 한번 적어봅시다. thus, therefore. 혹은 얘랑 거의 비슷한 역할처럼 쓰이는 so. 그래서 혹은 뭐 그러므로 란 뜻을 갖고 있는 애들인데 얘네들은 앞에서 막 A다 라는 내용을 하다가 그러므로 뒤에 B다 라고 했어. 그러면 A와 B는 둘이 비슷한 내용 다른 내용? A와 B는 아마 같은 내용 대신에 특히 여기서 A와 B의 관계를 보자면 요 뒤쪽에 있는 B가 앞에 A 내용을 조금 더 정리해주는 방식으로 많이 나와. A 내용의 정리. 혹은 앞에서 막 어떤 실험이나 조사나 막 이런 걸 했었다. 그래서 혹은 그러므로 한다면 뒤에다가 결과 같은 거를 쓸 수 있겠지. 자, 현정이 굳이 앞에 있는 내용을 뭐하러 정리를 한 번 더 해줄까? 중요해 썼을 때 없어서. 중요해. 앞에 내용이 워낙 중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정리를 해줄 건데 그러면 길게 적혀있는 A를 보는 게 편할까? 아니면 정리되어 있는 A를 보는 게 편할까?
정리된 게 훨씬 더 깔끔하고 잘 내용이 파악이 되겠지. 우리는 정리된 것들을 보도록 할 거고, 앞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기 전에 과정이 있었는데, 과정이 쫙 있다가 나중에 결과 나왔어. 그럼 뭐가 더 중요해? 우리 항상 결과 더 중요했었지. 그러다 보니 우리는 요 thus, therefore, so를 보게 된다면 뒤쪽 내용들을 좀 더 잘 볼 겁니다. 이런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 두 가지만 더 적어봅시다. 첫 번째는 결과적으로 라는 뜻 갖고 있는 대표적인 as a result. 그 책을 그대로 해왔니? 18년 6월 거였어. 42쪽인 것 같던 것 같은데. 아무튼 결과적으로 하는 as a result라는 단어 하나 있고, 1학년 때는 잘 안 나오지만 2학년, 3학년 때는 자주 나오기 때문에 요거 하나 더 줍시다. In conclusion, 이 conclusion 같으면은 사실 학교에서도 종종 쓰이긴 하지만 나중에 너네가 막 토플이나 토익 같은 영어 자격증 시험 볼 때 훨씬 더 많이 나오는 표현이기도 한데, 얘는 결론적으로 라는 뜻이 있어. 결론적으로라는 건 뒤에 결말을 내겠다는 뜻이겠지, 정리해서. 이런 표현들이 있다면, 아, 뒤에 쪽에 뭔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31번. 자, 그래서 우리는 요 더스 단어의 뒤쪽, 요 더스 뒤쪽 내용들을 특히 정리되어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아마 이 문제가 좀 쉽다면 여기까지는 다 볼 필요가 없었고, 그나마 쓸만한 단서는 더스 하나니까 요 문장만 읽고 빈칸을 풀 수 있다면 정말 쉬운 문제일 거고, 만약 요거 하나를 읽었는데도 아직 안 된다면 다른 단서를 하나 찾아보기로 하고 한번 해볼게. 자, 더스 여기는 지난번에도 같이 해석했던 부분이니까 해석 빨리 해줄게. 옆에 내용만 잠깐 정리해봐. 자, 그러므로 누군가가 있는데 그 누군가는 사실 동기부여를 받았어. 뭔가를 사도록 동기부여를 받았어. 스마트폰을. 이 사람은 아마 벌 거야. 여분의 돈을. 그걸 위해서. 그리고 이 사람은 아마 운전도 할 거야. 폭풍을 뚫고 상점에 가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아마 기다리기도 할 거야. 줄 서서. 그것을 사려고. 이 표시는 그냥 너네 보기 편하라고만 해주는 거니까 굳이 다 할 필요 없어. 자, 이런 내용이었어요. 해석 한번 다시 쭉 자연스럽게 해줄 테니까 옆에다 너네가 한번 정리해봐. 필요한 것만 적고 필요 없는 거 그냥 빼버리고. 자, 만약 어떤 사람이 새 스마트폰을 사려고 결심을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마 여분의 돈을 벌려고 하기도 할 거고, 폭풍을 뚫고 상점을 가려고 운전도 할 거고, 아마 그거를 사기 위해서 줄까지 설지도 몰라 라는 설명이었어. 라고 아마 숙제에 할 때 다 적어놨겠지? 숙제할 때.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일단 쉬운 문제니까 이건 같이 적고 비교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뭘 적어야 할지 잘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은 주어, 동사, 목적어만이라도 일단 적어보자고 했지. 어떤 사람이 있어? 누군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누군가냐면 새 폰 사고 싶어. 새 폰 살 동기부여가 있어. 동기부여 받았어.
이 사람은 돈 벌 거고, 운전도 할 거고, 줄도 설 거야. 굳이 폭풍 지나가고, 막 상점으로 가기 위해 이런 거 다 빼버릴게. 그냥 요렇게 한다 정도만 보냈어. 이제 요 내용을 빈칸 쪽에다만 한번 해봅시다. 자, 은준이. 네. 한번 해석해볼까? 원 아웃컴. 결과. 어떤 결과가 있어? 어떤 결과? 동기부여의 결과는 뭐다? behavior. 행동. 동기부여의 결과는 행동이래. 어떤 행동이래? takes. takes. 가진대. 뭐가 가진대? considerable 땡땡인데 이거 저번에 해석할 때 깜빡했는데 혹시 considerable 뜻 아는 사람? 이거 앞으로도 자주 나올 거라서 조금 적어볼게요. considerable은 몰라도 consider는 거의 다 알고 있나? consider는 뭐지? 고려하다 이런 뜻이 있지. consider는 고려하다, 생각하다 라는 뜻인데 여기서 조금 분리된 듯한 형용사 단어들이 두 개가 있어요. considerable이라는 단어가 하나 있고 considerate라는 단어가 하나 있고 은근히 요 두 개가 고등학교 때 많이 나온 단어 중 하나예요. considerable, considerate. 하나는 consider, 저 고려하다와 되게 유사한 뜻을 갖고 있고 하나는 전혀 다른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혹시 1번 considerable이 consider와 관련이 있다. considerate가 관련이 있을 것 같다. considerate가 관련이 있을 것 같아? 왠지 몰라? 또? 뜻 알고 있나? 적어봅시다. considerate가 너네가 생각한 대로 조금 관련이 있어서 얘가 고려할 만한, 생각해볼 만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considerate보다 훨씬 자주 나올 이 considerable은 상당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상당한. 즉, 약간 많은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considerable은 상당한.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문장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으니 이 문장과 이 빈칸 문장 내용도 좀 비슷해야 될 거야. 빈칸도 한번 정리합시다. 자, 결과가 있는데 뭐에 대해서 나온 결과냐면 동기부여에서 나왔대요. 동기부여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이 바로 행동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이 행동이 takes 필요로 한데 걸린대. 그래서 이 행동은 땡땡이 걸리다. 필요로 하다. 우린 지금 요 땡땡 부분을 찾아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최대한 이 문장과 이 문장 내용을 한번 비교해봅시다. 수학. 요렇게 줄을 정리해봤는데 비슷한 단어나 내용 같은 거 있을까? 맨 위의 내용과 요 밑에 내용 정리한 것 중에 동기부여가 있긴 하네. 동기부여했고 동기부여했고 이렇게 연결이 되고 또 행동 어떤 행동을 했어 여기서? 그렇지. 돈 벌고 운전하고 줄 서는 이런 행동도 했었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요 부분이 남았는데 요 부분이 이제 뭐가 필요로 할까? 아마 여기랑 관련이 있는 거를 빈칸에서 그대로 또 쓰면 되겠지. 한번 해봅시다. 1번 리스크가 뭐야? 위험. 위험을 감수해야 했나 이 사람?
뭐 폭풍 뜬 게 위험일 수는 있겠지만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2번 effort 노력을 필요로 했나? 노력 좀 한 것 같아. 여러 가지를 좀 했긴 했었는데. 작은 보류. 3번 기억을 필요로 했나? 기억은 아닌 것 같고. fortune 행운도 아닌 것 같고. 5번 experiment 경험도 아닌 것 같고. 몇 번이 제일 적당할까? 저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한 노력이 필요하겠네요. 아까 주제문 표시하는 거 깜빡했는데 요거 우리가 찾은 단서니까 주제문 하나 표시할 수 있겠고, 당연히 위에 빈칸도 주제겠지. 빈칸은 항상 중요한 내용 주제. 자, 그러면 쉬는 시간 하기 전에 하나만 보고 쉬는 시간 할게. 혹시 요거 표시한 사람 없나? 아직 표시 안 해도 되는데. 벗 표시해본 사람 없어? 여기서 벗 단서로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 벗 하면은 앞이랑 뒤에 내용이 달라지니까 우리가 however 같은 역적 달라지는 내용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안 써요? 왜 여기서는 벗은 쓸 수 없을까? 우리가 벗을 주로 많이 쓰긴 하지만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표현이 딱 한 가지 있다면 앞에 나돈니가 있을 때만큼은 절대 벗을 쓰지 말라. 나돈니 버들서는 항상 앞에 A뿐만 아니라 B도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이라서 역적으로 쓸 수 없어서 나면 되겠네요. 자, 됐고 여기까지 표시했으면 잠깐만 쉬었다가 다시 준비합시다. 지금 뭐하다 왔어? 이제 학교가 끝났잖아요. 굉장히 몸이 피로한 상태에서 숙제를 하려다가 제가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너도 모르게.
소아랑 유토랑 두 번째 거 외워서 오는 거?
마스랑 지금 갔다 오고. 백신 맞은 사람 있나? 백신 맞았어? 병원에서 맞아? 아니면 학교로 그 백신 차 같은 데 와? 병원에 가서. 아, 학교로는 딱히 오는 건 이런 거 없어? 요즘에는 그거 와? 헌혈차는 와? 헌혈차도 아직 안 와. 요즘 헌혈하면 뭐 주나? 과자랑 영화표는 주나? 옛날에 내가 고등학교 옛날 뉴질랜드에서 잠깐 다녔는데, 뉴질랜드가 어디 있는지는 알아? 아, 진짜? 나는 뉴질랜드 가기 전까지 뉴질랜드 어디 있는지도 몰랐는데? 아무튼. 뉴질랜드에서 학교 다닐 때, 거기는, 아예 강당을 거의 통째로 써갖고, 천막 같은 거 이제 애들 당연히 누워야 되는 게 약간 가림막도 막 세워놓고, 헌혈을 하면은 거기 막 과자랑 주스 막 이렇게 해갖고, 마음대로 막 먹을 수 있어. 마음대로 막 먹고, 영화표 하나 주고 이렇게 하더라고. 나도 그 전에 헌혈을 한 번도 안 했다고 거기서 처음 헌혈했는데, 그냥 뭐 새로운 거 해보자 해서 해봐서 하는데 되게 좋은 거야. 과자도 진짜 맛있는 거 주고, 주스도 막 2병씩 주고 해갖고. 배고프니까 맨날 먹으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거의 막 매년 헌혈할 때가 돼갖고 맨날 헌혈 신청했는데, 왜 하냐면, 수업 땡땡이 칠수 있어. 수업을, 일단, 2교시에 만약 헌혈을 하게 되면은, 2교시 하면 좀 애매한데 3교시에 헌혈을 한다면은 당연히 이제 피를 뽑고 피 뽑기 전에 그 막 피 검사 조금 하고 뭐 등록한 지 막 이렇게 피 검사한 다음에 피를 뽑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한 교시는 당연히 빠져. 40분 정도 빠지고 거기서 이제 뭐 좀 헌혈하면 당연히 좀 빈혈 생기거나 어지럽거나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좀 누워서 쉬다가 하라고 그래. 과자 먹으면 과자 먹고 이렇게 하다가 그러면은 좀 쉬다가 온다 치면은 4교시 정도도 빠질 수가 있어. 거의 2교시를 째는 거야. 되게 신나서 했는데 그때 생각하면은 당연히 좋았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오늘 한답시고 2교시나 빠지니까 좀 나중에 시험에 문제가 있더라고. 아무튼 헌혈하면 재밌긴 한데 남자애들은 내가 추천은 할만해. 여자애들은 아무래도 빈혈 같은 게 좀 문제가 많아갖고 여자애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거 같아. 우리 학교는 남학교여갖고 나는 남중남고 나와갖고 너무 슬펐는데 오늘은 재밌게 지내시고요. 자, 오늘은 2개 정도만 더 하고 끝냅시다. 2개만 하면은 뭐 시간 조금 남아도 그냥 끝내줄게. 안 하게 끝내봐야지. 자, 일단 쉬운 거 먼저 할까? 어려운 거 먼저 할까? 32번 먼저 한번 해봅시다. 자, 얘도 일단은 단서 같은 거 표시한 사람 있으면 한번 내가 물어보고 한번 나도 요청해볼게. 현정이 단서 찾은 거 있어? 단어로는 안 했어? 어디 있는 거? 중간쯤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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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쯤? 이거 때문에? 알았어. 혹시 또 다른 거는? 이거 말고는 딱히 아직? 알았어. 지원 혹시 뭐 했어? 딱히 요거 말고는? 알았어. 은준이는 뭐 표시했어? 수업을 못 들었다고?
수업을 못 듣는 게 아니라 이거 숙제를 해와야 하는 건데. 저번 숙제죠. 저번 숙제. 저번에 어떻게 했어요? 아니, 저번은 독해 한 거였고, 숙제는 카페에도 올라와 있는데, 숙제를 해와야지. 그게 뭔 상관이야! 알았어. 나는 표시한 게 없어서 한번 좀 다 물어볼게, 그러면. 수아는 뭐 표시한 거 있어? For example이랑. 이것만? 알았어. 그 다음, 윤서는? 알았어. 지은이는? 어떤 거? 인스테드 요거? 하긴 했는데, 빈칸이라서. 알았어. 다른 건? 인스테드는 그럼 혹시 왜 했어? 대신에란 뜻인데. 일단 혹시 옆에 거는 주제 단서에 인스테드가 있나? 인스테드는 딱히 보이진 않는데 인스테드 표시했으면 한번 얘기해 봅시다. 아까 여기 조금 중간에 적고 빈칸 좀 있으면 여기다 좀 하나만 적어볼게. 자, 우리가 앞으로 자주 역접이라고 부르는 애들. 역접. 즉 A와 뒤에 있는 B 내용이 달라지는 이런 내용들을 이어주는 단서들 몇 개만 적어봅시다. 그러나, 하지만 같이 제일 대표적인 걸로 당연히 however가 될 수 있고, 자, instead 같은 경우도 A라는 내용이 앞에 있고 그 대신에 하면서 뒤에는 B다 했을 때 A와 B는 비슷한 내용이니까 달라진 내용이니까 대신에라고 했으니까 얘도 달라지는 내용이겠지. 대신에 뜻 가지고 있는 instead도 이 역접에 들어가게 되고 대신에. 또 자주 나오는 걸로 대놓고 대조적으로 하면서 완전 반대로라는 뜻을 가진 대조적으로 하면 조금 못 알아들을 수도 있으니 완전히 그 반대로 라는 뜻 가진 표현. 대조적이라는 단어 아는 사람? 컨트라스트. 우리 혹시 요즘엔 특히 포토샵은 너네가 안 써도 사진 보정 어플 같은 거 있을 때 뭐 요즘엔 그냥 뭐 터치 해갖고 좀 이쁘게 되기도 하지만 조금 더 자기가 꾸미고 싶다면 뭐 밝기 해갖고 이거 안 써도 돼요. 밝기 해갖고 좀 어둡게 밝게도 할 수 있고 이거 말고 명암 하면서도 얘기 많이 하는데 주로 이 명암이 컨트라스트에서 가져와서 이제 대조 해갖고 밝기 어두움 이런 거 많이 가져올 거야. 이런 것처럼 컨트라스트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in contrast 라는 표현은 대놓고 앞에랑 얘는 완전 반대다 라는 얘기를 쓸 수 있어요. 얘는 나중에 좀 더 많이 나오긴 한데 그냥 약간 참고용으로 contrast랑 비슷하게 on the contrary 좀 비슷하게 생겼지만 진짜 다르고 on the contrary도 앞이랑 똑같은 대조적으로 그렇게 반대로 난 똑같은 표현이에요. 얘는 이제 많이 들어본 애 중에 하나인데 반면에 라는 뜻이 있지. 앞에 A라는 내용이 있다. 반면에 뒤는 이런 내용이다 했을 때 반면에 라는 뜻 가진 단어 표현 뭐가 있을까? 얘도 on으로 시작하는데 on the other hand on the other hand 반면에 는 많이 들어봤을 텐데 요거 말고 앞으로 또 다른 반면에 하나만 더 써봅시다. meanwhile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또 앞으로 모의고사에서 자주 볼 표현 중에 하나인데 meanwhile도
반면에 라는 뜻이에요. 자, 요런 부사들은 여기는 얘들 다 연결어 부사들인데 요 부사들은 앞에 있는 A가 중요해? 아니면 달라지는 B 쪽이 중요해? 얘네들은 달라지는 뒤쪽 B가 강조되는 애들이었지. 요 부사들 있다면 뒤쪽 B가 강조되는 애들. 얘네가 중요해. 주제 단서에서도 요 표에서도 however 제일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볼 수 있었지. 자, 얘랑 비슷한데 조금 달라 보일 수 있는 요 애들도 한번 봅시다. although랑 while도 옆에 있는데. 자, although 무슨 뜻? although 무슨 뜻? 뭐뭐에도 불구하고. 뭐뭐에도 불구하고. although도 있고, even though도 있고, even if도 있고, 이런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애들이 있고. while은 동안에 말고 또 뭐가 있었지? 얘는 반면에 라는 뜻도 있었지. 이런 뜻을 가진 although나 while 같은 경우. 자, 윤서. 앞에 A라는 내용인 반면에 B다 라고 했을 때 A와 B는 비슷한 내용일까 다른 내용일까? 다른 내용 같아. A에도 불구하고 B다 하면 둘이 똑같은 내용 달라지네요. 달라지는 얘도. 얘는 A도 A랑 B랑 좀 달라진 내용이긴 한데 차이가 조금 있다면 먼저 얘네들은 다 부사였고 although와 while은 접속사라는 차이가 하나 있지. 그래서 일단 반면에 하지만 얘네들은 부사들, 얘네들은 접속사들. 그래도 뜻은 똑같은데 비슷한데 크게 또 달라지는 얘기 있나? 조금 더 해봅시다. 자, 이 앞에 부사들은 이렇게 있을 때 뒤에 콤마가 보통 붙으면서 B라는 내용이 나올 거야. 그리고 얘는 앞에 A라는 내용이 있었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 뒤쪽 B를 강조하듯이 했는데 접사 같은 경우에 접사도 아마 뒤에 B라는 문장이 주어 동사가 있을 거고 앞에 A라는 내용이 있었을 거예요. 문제는 부사는 그냥 문장 하나로 끝낼 수 있지만 접속사가 있다는 건 한 문장에 문장이 몇 개? 두 개. 그래서 얘는 B뿐만이 아니라 뒤에 C라는 문장도 있을 텐데 문제는 접속사라는 애들은 B와 C와의 관계를 알려주는 것과 B와 앞에 있던 A의 관계를 이어주는 걸까? 그럼 여기서 Y를 했을 때 B인 반면에 A야? 아니면 B인 반면에 C다야? A 뒤에 마침표 찍은 마침표 찍은 거야. A라는 문장 끝났어. B랑 C죠. 접속사 같은 경우는 앞의 문장과 완전히 관계가 없고 B와 C와의 관계를 알려주는 애들이지. 앞에 있는 부사들은 말 그대로 앞에 있는 전체 내용과 B가 비교되다 보니 B가 더 중요했어. 근데 접속사가 여기 있다고 했을 때는 앞에 내용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얘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 알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알 수가 없어. B라는 내용과 어떤 관계인지가. 그래서 B와 C만 중요하지.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지오. 이거 그대로 얼더 같은 거 집어넣으면 B임에도 불구하고 C다 일 텐데 B 부분이 중요할까 C 부분이 중요할까? B에도 불구하고 C다 그러면 C 혹은 B인 반면에 C다 하면 어디가 중요할까? C 맞아. 앞에 있던 부사들은 바로 뒤에가 더 중요했지만 얼도나 while은 바로 뒤에 있는 B가 아니라 오히려 달라지는 쪽인 C가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역적 내용이 달라지게 해주는 단서들이지만 요 부사들이냐 접속사인 애들이냐에 따라서 어디를 강조할지 조금 잘 찾아봐야 될 거야. 일단 instead 같은 경우는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앞의 내용과 달라지는 역접의 단서로서 한번 써보기로 하고 안타깝게도 얘가 근데 빈칸 문장이라서 그렇게 중요한 단서로는 안 쓰이는 것 같아. 자, 그러면 요거 말고 다른 단서 쓸만하고 있나 몇 개 좀 해봅시다. 일단 for example이 있긴 한데 얘는 얘 자체로 벌써 예시가 됐기 때문에 읽을 필요가 없다는 건데 그렇다면 다른 단서 자 일단 여기 하나 표시해 볼게요. 맨 뒤쪽에서 보면은 outcome 앞에서 한 번 나왔는데 결과라는 뜻이지. 결과는 중요해 안 중요해? 항상 어떤 과정, 문제 이런 것보다 항상 결과가 더 중요했지. 심지어 얘는 결과인데 특히 어떤 결과야? 파이널 결과, 마지막 결과래. 그러면 다른 단서가 없다면 일단 결과라는 단서가 좀 중요해 보이기도 하겠네. 일단 outcome이라는 단어가 하나 좀 있을 것 같고요. 자, 다른 거 또 하나 좀 더 해봅시다. 일단 이쪽에서는 더 이상 눈에 띄는 건 없는 것 같아.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은 앞쪽으로 좀 넘어와서 자, 여기 좀 봅시다. 첫 문장에서 읽었을 때 첫 문장에서부터 그냥 쭉 봤을 때 눈에 띌 만한 단서는 딱히 보이진 않네, 그치? 단서는 없는 것 같고 두 번째, 그들은 알고 있다 해서도 눈에 띌 만한 단서가 딱히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if 같은 거는 내가 저번에 얘기했듯이 너무 애매하기 때문에 아직 단서에 익숙하지 않다면 표시하지 말라 그랬으니 if는 아예 무시하고 합시다. 여기 하나만 표시해볼게. 어디 갔어? same way 앞에 있는 여기 two people act 그리고 여기 하나만 더 differently 자, 지난 시간에 한번 했던 애들 단서 중인 한데 얘도 우선순위가 좀 떨어지는 애임에도 불구하고 워낙 중요해 보이는 단서가 없기 때문에 표시해봤어. 특히 요 than 뭐뭐보다 라는 뜻이지. 뭐뭐보다라는 건 언제 많이 쓰이는 표현이야? 비교할 때. 그리고 우린 저번 시간에 보통 글쓴이가 자기 주장이 안 먹힐 것 같으면 다른 거와 비교해서라도 자기 의견을 좀 강조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지. 얘는 다르다, 뭐뭐보다 하면서 이제 비교를 한 거 보니 얘가 직접적인 주제는 아니더라도 근처에 주제가 있을 수 있겠다 하는 단서로 쓸 수 있겠지. 마침 앞에서 two people act 하면서 두 사람을 비교를 했었고
자, 여기서는 이제 뚜렷한 주자전사는 없지만 그냥 조금 우선순위가 낮은 단서들 위주로 좀 볼게. 요 문장 한번 읽어보고 필요하면 요 문장도 보긴 하고 볼이 그냥 두긴 하지만 얘는 숙제할 때 안 했던 부분이라 한번 해석시켜 봐야지. 그냥 앞에서부터 쭉 직독직히 한번 해보세요. 지은이 한번 해볼게. 아, 지은이 아니지. 은준이 아니지. 은준이 해야지. 은준이 여기부터 한번 해볼게. 네. 그들은 뭐한다? 이 어웨어 하면 안다. 노랑 비슷해. 안 돼. 뭐를? 두 사람이 행동한대. 연기한대. 한대 안 한대. 안 한대요. 노가 붙었으니까. 하지 않는데 어떻게? 같은 방법으로는 행동하지 않는데. 그리고 do not feel. 느끼지 않는데. threaten은 원래 위협하다. 근데 ed가 붙었네. 위협을 받지 않는데, 무서워하지 않는데. 어떻게, 만약 뭐 한다면? 뭐를? 직원이. 한 직원이. 하는 것을, 뭘? 태스크. 업무. 일과. 업무를 하는데, 어떻게? 다르게. 누구와? 다른 사람과. 자, 그러면 한번 다시 해석해 줄 테니, 이번에 해석도 내가 듣고, 여기다가 한번 적어봐. 필요한 거. 자, 그들은 알고 있다. 절대로 두 사람은 똑같은 방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겁내지 않는데, 만약에 한 직원과 다른 직원이 다르게 일을 하더라도. 한번. 그들은 이미 두 사람은 똑같은 방식으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다. 그래서 한 똑같은 업무에 대해서 두 사람이 다르게 일을 하더라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이었어. 옆에다가 뭐 필요 없는 거 빼고 이건 좀 중요해 보인다 하는 것들 적어봐. 뭘 적을지 잘 모르면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나도 일단 해보려야겠지. 초 있다가 할 테니까 좀 한번 적어보세요. 자,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그들이 누군지는 사실 앞에 보면 더 빨리 알긴 하겠지. 앞에 보면 군 매니저라고 했으니. 굳이 이거 필요 없어서 앞에 군 매니저들 같아. 그래서 좋은 관리자. 주어고, 안다. 동사. 뭘 아나 봤더니 뒤에 문장에 똑같이 일하지 않는다. 이거 내가 그대로 쓰는 건 따라 안 써도 돼. 그냥 너네 비슷한 얘기 썼으면 굳이 안 바꿔도 돼요. 내 방식대로 쓰는 거니까. 똑같이 일하지 않는다. 그래서 두려워하지도 않아. 언제냐면 두 직원이 다르게 일할 때도. 나는 이렇게 적었는데 너네는 뭐 너네 방식대로 따로 적었으니 좀 다르더라도 비슷한 내용이 있다면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난 정리해봤어.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정리해봤을 때 수아, 좋은 관리자가 되길 원할까 글쓴이는? 아니면 나쁜 관리자가 되길 원할까? 우리한테 항상 도움을 주고 싶어 해. 여기는 글쓴이는 항상 뭔가 좋게 해주고 싶어 요. 우리 그러라고 글 쓰는 거니까. 그럼 우리는 좋은 쪽으로 인도를 할 텐데, 이렇게 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건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아니면 나쁘다. 조금 더 반대로 얘기하면 두 사람이 꼭 똑같이 일할 필요가 있다 없다. 꼭 그럴 필요가 없었다 라는 얘기네. 그치?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좋은 매니저가 이미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뭐 이거 해도 괜찮지만 이건 상관없지만 그 대신에가 나왔으니 이거가 아닌 이 앞의 내용과 다른 나오다 봐라. 이 앞의 내용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뭔가 일을 해야겠다는 걸 알려줄 거야. 특히 그들은 집중한다니까 아마 관리자 입장에서 어떻게 뭔가를 해야 될 것 같다. 만 해도 이제 어느 정도 추측은 가능하지만 완전 추측 가능하지만 조금만 더 보고 합시다. 자, 지호 for example이라서 여기 부분은 무시할게. 대신에 파는 이거 있으니까 이 부분 있는 것만 합시다. then부터 한번 해볼게. 자, 그리고 나서 그것도 괜찮다 하고 나서 미안해.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러한 관리자들은 respond 반응한대. 어떻게? 토론한대. 뭐를? 그것을 갖고 어떻게? 이 직원들과 또 분석도 할 거래. 상황을 뭐 하려고? 뭘 알아내기 위해서? 어떤 훈련 또는 수련 스킬이 그 사람이 해야 할지를 업무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까지 했을 때 너무 머니까 계속 간단하게 정리만 해볼게요. 자, 이 매니저들이 있나봐. 만약에 최종 결과가 성취가 되지 않았어. 최종 결과가 성취되지 않았어. 그렇다면 관리자들은 어떻게 이것을 갖고 대처하냐면 그 사람들과 이야기도 하고 분석도 해갖고 그 사람이 뭘 필요로 할까, 어떤 기술이 좀 더 필요로 할까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이것도 간단하게 해봅시다. 자, 마지막 결과가 성취가 되지 않았어. 자, 이럴 때 관리자 반응도 하고 어떻게 뭔가를 할 텐데 특히 반응이 어떻게 나왔냐면 디스커스 토론하고 분석한대. 필요한 스킬 등등.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과 이 부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최대한 비슷한 내용이 혹은 단어 같은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비슷한 내용이나 단어이면 일단 관리자가 앞에서 뒤에서도 한 번씩 나왔고 또 일하는 거, 그치? 당연히 일하는 내용이 쪽이겠지. 관리자 일하는 내용에서 이렇게 일을 했고 또 비슷한 내용 혹은 완전 반대 내용 같은 거 있을까? 특히 우리는 인스테드가 나온 시점부터 이 앞부분은 그렇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인스테드부터는 이제 여기서부터 달라지는 내용들이라서
특히나 이 부분과 이 뒷부분은 좀 다른 내용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할 거야. 이 앞에와 뒤에 어떤 반대 내용이 나올까? 어떤 다른 내용이 나올까? 그냥 아무나 대답해봅시다. 관리자까지는 똑같은 내용이긴 한데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어떻게 좀 다를까? 먼저 관리자도 있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관리자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큰 문제가 있었어 없었어? 관리자가 다른 직원들이 일 다르게 하더라도 큰 신경 썼다 안 썼다? 안 썼다. 여기까지는 큰 신경 안 썼어. 어떤 방식이라든. 근데 여기다가는 관리자가 신경을 썼어 안 썼어? 신경 썼어. 분석도 하고 토론도 하고 너 뭐 필요할까 이런 식으로 했어. 그치? 좀 달라졌어요. 잘 관리자의 태도가. 두 번째로 이건 그냥 다 알려줄게. 아까 우린 결과가 중요하다고 했었지. 맞지? 여기는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똑같은 일을 다른 방식으로 했을 때 조금 더 단순하게 얘기하면 앞에서는 직원들의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요 뒤쪽에서는 직원들 일에 대해선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앞의 내용은 관리자가 직원들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든 방식은 신경 쓴다 안 쓴다? 방식은 신경 안 쓴다. 대신에 결과 부분이 나왔을 때 좀 안 좋았다면 그거에 대해서 막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 자,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했을 때 한번 해봅시다. 빈칸. 그들은 땡땡에 초점을 맞춘대. 현정이. 과정 쪽에 맞출까? 결과 쪽에 맞출까? 결과 쪽에 초점을 계속 맞춰서 이렇게 했지. 결과 같은 부분 빈칸에 있는 거 골라봅시다. 1번 end result 얜 대놓고 결과가 나왔네요. 2번 the welfare policy 복지 정책. 3번 uninformed procedure 하면 uniform 하면은 uniform 이거 뭐 교복 이런 제복 이런 뜻인데 학교 교복 똑같아 달라. 물론 이제 뭐 바지 좀 줄이거나 옷 좀 줄이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지만 웬만한 똑같은 학교의 교복은 다 똑같이 교복 다니잖아, 그렇지? 유니폼 하면은 그래서 통일된 똑같은 이런 뜻이 있어. 또 똑같은 procedure 과정. 4번 informal, formal 하면은 막 되게 정중한 이런 뜻이고 informal 하면 되게 캐주얼한. atmosphere 하면은 대기 이런 뜻도 있지만 분위기라는 뜻도 있고. 직원의 개성, 성격. 자, 이 중에서도 그나마 좀 비슷한 거 골라주면 과정 또는 결과 이 두 개가 좀 눈여겨볼만 한데 은준이 몇 번일까? 특히 앞에서 여기 똑같으면 똑같은 과정이라고 하는데 다르든 똑같은 관리자 신경 썼어 안 썼어? 신경 안 썼어요. 결과에서 신경 썼지. 4번 그래서 1번. 자, 그래서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아마 단서를 그대로 찾긴 좀 힘들었을 거고 예전에 했던 것들 중에서 조금 활용을 해서 풀어보는 문제였어요. 자, 하나만 더 하고 오늘 끝낼 건데 빈칸은 다음에 좀 더 해보기로 하고 오늘은 요 옆에 있는 어법이랑 어휘 한번 해봅시다. 특히 어법은 오늘도 했었고 요거 말고 앞에 28번에 있는 어휘 문제 한번 해볼게. 미안, 28번에 29번이 어휘인가? 29번이 어휘구나. 29번 한번 해봅시다.
일단 얘도 유형에 대해서 잠깐 먼저 설명하고 문제 풀어봅시다. 어휘 문제 같은 경우도 어법이랑 비슷하게 약간 요런 두 가지 유형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어휘 같은 경우는 1, 2, 3, 4, 5 하면서 밑줄 쳐놓고 밑줄 친 1, 2, 3소 중에 틀린 거를 하나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고, 혹은 여 밑에 있는 것처럼 A 하면서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 B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 C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이거는 뭐 거의 맨날 번갈아가면서 나오기 때문에 어떤 게 더 많이 나오는지 얘기 못하고 항상 둘이 비슷하게 많이 나오는데, 다행히 어법은 막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서 우리가 옆에 적을 때도 막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비교급 얘기하고 막 여러 가지 했었지. 어휘는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A에서 이 두 단어가 나왔어. 혹시 이 두 단어 둘 다 뜻 알아? 모르겠어? 혹시 컨트롤링에서 컨트롤이 뭔지는 아나? 제어하다, 조절하다, 그치? raise는 잘 모를 수도 있고, 일단 모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B 같은 경우에도 frequent가 있고 rare이 있는데 둘 다 뜻 알아? 둘 다 뜻 알아? 모른다고 해줘. pleasure하고 familiarity하고는 둘 다 뜻 알아? familiar는 알겠지? pleasure는 알겠지? pleasure는 알겠고, 밑에 거는 아마 잘 모를 텐데. 자, 주로 요 어휘 문제들은 둘 중에 하나든 빈칸 요 밑줄이든 둘 중에 하나로 또 나눠지는데, 반이요. 아니요. 즉, 요 단어와 요 단어는 완전 반대뜻 같은 단어들이 많이 나올 거야. 그리고 혹시나 요 밑줄이더라 하더라도 주로 틀린 이유는 이 단어가 아니라 얘 반대 단어를 써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가 대다수고, 10% 정도는 뭐로 나오냐면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뜻이 완전 다른 애들, 우리가 조금 이렇게 부르거든요. 혼동어휘라고 앞으로 자주 부를 텐데, 생긴 건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뜻이 완전 달라진 애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아까 consider가 시작되는 considerate와 considerable, 생긴 건 되게 비슷한데 뜻 완전 달라졌었지. 그런 것처럼 보통 요 두 가지 비교가 많이 나올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할 것 같은데 왜 굳이 이렇게 반이어를 많이 쓰느냐. 29번 문제의 지문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왜 굳이 이렇게 반이어가 나오는지 여기 하나만 적으면, 주로 이 문제들은 앞에 A라는 내용이 나왔어. 그러면 뒤에도 비슷하게 A라는 거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나올 거야. 그러다가 갑자기 뒤에서는 그렇지만 하면서 B에 대한 얘기가 나와. 그리고 B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진행을 해요. 그러다가 B와 반대되는 얘기를 또 해. 현정아, A가 B랑 반대 내용이었어. B와 반대 내용이면 뭐가 될까? A, 그치? 결국 B 얘기를 하다 다시 A 내용으로 돌아오게 돼. 그러면서 또 A 내용. 이런 식으로 주로 요 어휘 문제들은 내용을 계속 바꿨다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 반이어인지 정도만 알다가 그냥 이 문장 요거 내용이었네, 그러면 요거 그러면 되겠네, 요거 그러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많이 틀리는 이유가 중간에 내용이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요 문제들을 풀 때 이제는 주제 단서가 필요 없고 이런 식으로 풀게. 앞에 있는 내용, 즉 A 부분보다 앞에 있는 요 첫 문장 혹은 두 문장을 읽고 기준을 세워서 기준점을 첫 문장, 뭐 두 번째 문장까지도 하는 경우도 있고, 문장으로 세워서
얘를 기준을 플러스로 삼을 거야. 그래서 이 플러스와 반대 내용이라면 마이너스라고 표시하면 되고, 마이너스와 똑같은 내용이라면 마이너스 그대로 가면 되고, 마이너스에서 갑자기 또 반대 내용이 나왔다면 플러스로 돌아가면 되고,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주제 찾거나 빈칸 찾거나 하던 문제들은 최대한 시간 아끼기 위해서 안 읽으려고 했었지. 반대로 어휘 문장은 모든 지문을 다 읽어야만 해. 오늘은 시간 좀 많잖으니 해석은 빨리빨리 해줄 테니까 플러스지 마이너스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앞에 사람들은 가지고 있다. 더 높은 기대를. 그들이 삶이 더 나아지면서. 일단 첫 문장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간단하게 정리합시다. 기대가 높아진대. 어떻게? 삶이 더 좋아지면서. 일단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근데 however 보면서 이제 조금 반대 내용이 나오겠네. 너하여 이거 더비급급이라서 기대가 더 높아질수록 더 어려워진대. 가주어로 뭐가 더 어려워지냐면 뒤에 있는 진주어가 나와서 만족이 더 어려워진다. 자, 그러면 여기 다시 기대가 높아지면 만족이 어렵대. 만족 어렵대. 자, 이런 내용이었어. 윤서, 첫 문장과 두 번째 내용이 조금 다른데 우리는 누구를 기준으로 할까? 첫 문장 할까? 아니면 두 번째 할까? 왜 첫 문장을 할까? 이제 첫 문장으로 해야 될 것 같았어? 혹시 첫 문장 아니다, 난 두 번째 문장으로 좀 더 하면 좋겠다. 두 번째 하고 싶은 사람. 두 번째 없어? 첫 문장에도 큰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이 앞에서 또 읽어보면 여기 중간에 however가 있지. however는 앞에가 좀 더 중요해, 뒤가 좀 더 중요해? 뒤가 좀 더 중요하지. 우리는 물론 첫 문장도 중요하지만 요 문장을 기준으로 좀 삼아봅시다. 얘를 기준으로 이런 내용이 비슷한 게 나왔던 플러스로 한번 삼아볼게. 기대가 높으면 만족이 어렵다라는 내용. 자, 해봅시다. 이제 우리는 증가시킬 수 있어 만족을. 우리가 느끼는 우리의 삶에서 이거 함으로써. 자, 이렇게 했을 때 앞에서 지금 내용을 문장을 했을 때 however 같은 반대 해주는 단서 같은 거 있을까 없을까? 방금 이렇게 했을 때 기대가 높으면 만족하기 어렵다 하고 나서 그 다음 문장에서 however 같은 딱히 뭐 이런 반대 해주는 단서 있어 없어? 없어요. 그렇다는 건 얘는 앞에 내용과 똑같아야 된다, 달라져야 된다. 똑같아야 된다. 그러면 앞에가 플러스였으니 이 문장도 플러스여야 될 거야. 문장도 플러스인데 이 문장은 근데 문제 반대로 기대가 기대가 이 문장에서 만족을 늘릴 수 있대. 우린 아까 만족이 어렵댔어. 반대였어. 언제? 기대가 높다는. 그냥 지워.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의 기대값을 높여야 될까? 줄여야 될까? 그렇지. 얘랑 똑같으려면 기대가 줄어야겠지. 자, raise는 올리다고 컨트롤은 제어하다야. 어디에 해야 될까? 제어가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뭐 통제한다는 게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적어도 우린 반이어라고 생각했을 때 raise가 올리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얘는 반대로 낮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때문에 여기에 걸면 되고.
자, 적절한 기대는 이라고 했어. 까지 했을 때. 현정이 적절한 기대라는 건 높은 기대야, 좀 낮은 기대야. 낮은 기대면은 아직 플러스지 마이너스지 알 수 있다 없다. 얘랑 반대 얘기는 좀 플러스 그대로일 수 있는데 대신에 얘가 앞문장과 했을 때 반대로 그러나 대신에 이런 표현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다는 건 앞에 있는 건 비슷할까 다를까? 아마 비슷하겠지? 그럼 얘도 플러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그래서 적절한 기대는 남긴다 공간을 여러 경험할 수 있도록 특히 즐겁게 할 수 있대. 그래도 결국 똑같네. 적절한 기대하면은 만족도 그만큼 높다. 라는 얘기 그대로 나왔고. 자, 여기 해볼게. 어려움은 하면서 나왔어. 은준이, 어렵다는 건 요거랑 비슷한 내용 다른 내용. 비슷한 내용. 일단 여기서 만족이 어렵다고 했는데 어려운 내용이 하긴 했는데 좀 더 가봅시다 그러면. 어려운 것이 바로 뭐냐면 찾는 것이다. 방법을. 어떤 방법이냐면 갖는 방법. 적절한 기대를. 여전히 적절한 기대값 어렵다 그대로 똑같은 내용으로 유지됩니다. 윤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라고 나왔어.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건 앞이랑 똑같아야 될까 달라져야 될까? 똑같아야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 앞에서 대놓고 이렇게 라고 했으면 그럼 얘도 앞에 내용과 똑같은 플러스라고 생각해봅시다. 똑같은 방법은 뭐냐면 유지하는 것이다. 원더풀 익스피리언스, 놀라운 경험들을 땡땡 하도록. 자, 윤서, 우리는 놀라운 경험 같은 거를 만족을 키우려면 경험을 막 많이 가져야 될까? 아니면 최대한 늦게 가져야 될까? 늦게. 자, 그럼 여기서 frequent는 자주일 테고 rare는 몰라도 자주와 반대일 것 같아. 어떤 거? 그렇지, 뒤에는 rare. 희귀한 이런 안 되나야겠지. 자, 뭘 너가 이렇게 할 수 있든 간에 아껴두어라. 좋은 와인을 만족할 수 있도록 했을 때 지은이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만족을 위해 아껴놔라 라는 건 요 내용과 똑같아 달라. 똑같아요. 그럼 얘도 여전히 플러스. make 삼아라 뭐를 실크 블라우스 되게 좋은 옷인가봐. 특별한 트리트 좋은 뭐 대접 같은 걸로 만족을 최대한 늦추래 아니면 실컷 쓰래. 최대한 아끼래요. 여기도 최대한 아끼래. 자, 은준이 on the contrary래. 무슨 뜻이었지 아까? 이거 대조적으로라는 건 앞 내용과 똑같다 다르다. 다르다. 아, 얘는 대놓고 다르다. 얘는 이제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대조적으로 make sure 확신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가 확신한 방법이냐면 너가 계속할 수 있대. 경험을 땡땡 하도록. 자, 앞에서 여기 내가 건너뛰었구나. 미안해. 이거를 내가 denying으로 너의 바램을 되게 안 하는 것처럼 할 수 있겠다라고 했어. 만족하면 돼야 안 돼, 여기서는. 미안해. 여기서 중간에 내가 빼뜨렸는데 여기가 이제 앞에와 반대로 마이너스였지. 우린 요 마이너스와 반대인 on the contrary니까 반대로 플러스가 돼야겠네. 미안해. 내가 여기 한 줄을 내가 먼저 띄워버려. 얘가 마이너스였고 이 마이너스와 반대니까 플러스로 다시 돌아와야 되겠어.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합시다. 플레저는 기쁨이란 뜻이겠고, 패밀리티는 친숙한이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쁨이냐 친숙함이냐로 했을 때, 은준이, 우리는 이 경험들을 친숙하게 많이 한 것처럼 해야 될까? 아니면 놀람, 기쁨으로 놔둬야 될까? 기쁨으로 최대한 적게 해놔야겠지. 플레저는. 다음번 모의고사도 어휘 문제 풀 때 이렇게 한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오늘은 단어하고 듣기하고 암기 테스트 중에서 어법 공식 1하고 논리 돕기만 하기로 했지. 그만 하고 갑시다.